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2주 만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우선 포트폴리오상 변화를 보게 되면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항이 굉장히 빠르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말에 이제 허저우에서 관광 드론용 e포트를 설치하고 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빨리 올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오르는 거는 상관없고 원래 살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은 원래 15,000달러 정도에서 22,000달러 정도로 7,677불 정도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2주 사이에 7,600달러 정도의 수익금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세장을 보고 있게 되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태양광 기업들이 선전해줌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긴 했는데,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고 좋은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또 각자 다르니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믿고, 정말 수익에 상관없이 믿고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디테일, 그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런 내 성격에 맞는 기업들을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사둔 것들은 제가 제 성격에 맞는 기업들,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의 디테일을 이제 어느 정도 키포인트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든 올라지든 큰 상관을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주가 자체를 안 본 지가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럴 때 아마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12월쯤에 저는 목도리 한번 들어올 때 아마존에 대해서 한 주 정도를 더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테크가 짧게 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이슈가 있죠.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고 굉장히 많은 촉매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신경 쓰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솔직히 개인 투자자로서 그런 거를 다 신경 쓰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각자 본인이 하는 일이 있고 본인의 하는 일에서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100살까지 투자한다는 마음가짐, 지금 이제 20대이거나 40대이시거나 50대이시거나 100살까지 투자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것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비중별로 계속해서 기계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데, 비중별로 보게 된다면 A부터 D까지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테슬라가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다초가 내년에 ROE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시 들고 있고, 그리고 솔라엣지와 아마존 이 항 같은 경우는, 이 항은 이제 허저우라든지 여러가지 중국에서는 꾸준히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더 가져갈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꾸준히 가져갈 것 같고,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스토리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지켜보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인버터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 단순히 인버터에서 끝나지 않고 코캄 같은 것을 인수함으로써 스토리지에서의 조금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지 쪽에서 어떤 분야를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그것이 또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어레이 같은 경우는 추적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그냥 미국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바이든 정책에 따라서 솔라 트래커가 많이 쓰이게 되는 유틸리티 산업에서 미국 쪽의 분야가 커지게 된다면 이 어레이 쪽이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기업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잉머신 같은 경우는 DMS 이전에 소개드린 바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런 운전자가 눈을 어디다 두고 있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이것이 캐딜락 CT6에 들어가 있습니다. 캐딜락 CT6에 시잉머신에 DMS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율주행 레벨 3와 레벨 2 정도가 됐을 때 이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24년쯤이나 2022년쯤에는 이 시장이 법제화돼서 미국 시장에서 DMS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로엔캡이나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DMS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안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 중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이런 시잉머신에 투자를 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유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냥 카테고리가 아마존인 이유가, 아마존은 하고 있는 게 조금 많고 각자 다 포텐셜이 충분하고 기업들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헬스케어, 광고, 이커머스, 클라우드. 특히 광고와 이커머스는 하나로 연관되어 있고 클라우드는 그냥 약간 인프라 같은 것으로서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뭐 아마존이 만약에 분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의 방향성은 아마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자체로서도 조금 매력이 있다. 아마존은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자원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럽은 이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시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을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가느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쪽으로 가느냐 이 점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30%에서 15%로 앱스토어 수수료를 낮췄던 것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용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좀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그리고 중소사업자에게 돌려서 중소사업자에게 우리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마켓플레이스를 홍보하는 뭐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분야로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SAM이 상당히 높다, 총 유효 시장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는 이항은 3분기의 어닝을 12월 3일 날 오전 8시죠 베이징 표준시로는 오후 9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때 또 올라오게 되면 그때 또 리포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양광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 중 다초의 3분기 어닝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것이죠. 구독자님들과도 댓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3분기 어닝을 다루겠다 했었는데, 우선 먼저 결과값을 개인적으로 엑셀에 넣어서 요약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매출 측면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QOQ 기준으로는 상당히 조금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QOQ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QOQ는 이제 쿼터죠. 전분기 대비 현재 분기, 이 6월 30일 대비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YOY는 이어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현재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매출은 왜냐하면 5,000톤 정도의 세일즈 볼륨이 줄었습니다. 원래 2분기에서는 18,800톤 정도를 세일즈를 했는데 이번에는 13,600톤 정도밖에 못 팔았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얘기를 드렸었죠. 3분기에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수요가 줄었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 세일즈 볼륨이 작게 나왔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GCL 폴리와 용상 실리콘 때문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니까요. 그러나 이제 마진이 상당히 괜찮죠. 가격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이익은 작년 3분기보다 150%가 늘었고 QOQ 기준으로는 1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평단가, ASP와 제조 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산업별로 KPI가 다르니까요. 또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마진율의 급격한 개선입니다. 이 부분도 연결이 되는데 GCL 폴리의 폭발 사고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에비타 마진과 그로스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일 뿐, 뭐 펀더멘탈 상의 변화는 일부만 반영되어 있고 상당 부분 이제 왜곡이 껴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영업상의 이익도 전년도 대비해서 YOY 278%가 늘었고 QOQ 기준으로도 208%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EPS도 0.29로 상당히 좋아진 모습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300% 정도 상승한 것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800%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75%, 106% 정도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아까 생산 단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이 밑에 두 개의 분야입니다. 현금 기준 생산 비용도 중요하고 킬로그램당 총 생산 비용도 중요합니다. 업계에서는 통웨이라는 기업이 1위로 이 총 생산 비용이 낮으나 3위와 4위 정도 수준에, 그리고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2위 정도 수준에 항상 다초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6.97달러 정도였는데 현재와 전분기 기준으로는 5.79, 5.82 정도 달러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면서 다만 일시적인 개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7월 달에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은 7월달 초순과 중순쯤에 각각 이런 신장 GCL 폴리와 사천성에 있는 용상 실리콘의 그 캐파가 48,000톤, 20,000톤 정도가 각각 줄어드는 바 있었습니다. GCL은 폭발 사고를 겪었고 스촨에 있는 용상은 홍수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겪었었죠. 그 결과 일시적인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7달러에서 12달러까지, 아마 스팟 가격일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뛰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초도 빠르게 재가동되었고 10월 말에
용성 실리콘이 가동 개시됨에 따라 상당히 이것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번에 얘기 나온 것이 폴리실리콘의 ASP가 킬로그램당 9.1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7.04달러까지 다시 원래의 가격을 찾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자체의 그런 태양광 산업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국 자체에서의 그런 5개년 계획에 탄소 중립, 이런 신에너지 쪽을 넣기도 했고 2025년까지 중국의 목표로 하는 탄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태양광 산업이 예년보다 20%에서 50% 정도만큼 더 많이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모노의 비중이었습니다. 단결정 실리콘의 비중이죠. 이렇게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가는 이러한 시프트는 전체적인 기업들이 다 겪는 흐름입니다. 수요가 원하는 그런 측면이니까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멀티와 모노에 따라서 웨이퍼 가격을 봤을 때 단결정이 가격도 비싸고 수요에 있어서의 가격 저항도 강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의 말쯤에 이것의 밴드를 보게 되면 다결정은 크게 가격이 출렁거렸음에도 모노는 상당히 강직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셀당 효율이 당연히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모노는 위의 것이고 멀티가 아래 것인데요. 계속 전체적으로 개선에 따라 효율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데 모노가 조금 더 셀당 효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자체도 모노 비중으로 빠르게 이렇게 모노가 많아지고 멀티는 줄어드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 이맘때쯤에는 다초의 모노와 멀티 비중을 봤을 때 다초가 모노를 86% 생산하고 멀티는 14%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닝콜에서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3분기 전체 18,406톤 생산 중 97.7%, 약 17,982톤 정도가 단결정 폴리실리콘으로 구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제 사실상 시장이 더 많이 원하고 가격이나 수요의 펀더멘탈도 더 강한 단결정으로의 전환에 거의 성공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는 계속되는 제조원가 절감의 성공이었습니다. 아까 결과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의 총 생산 비용과 현금 생산 비용이 16%에서 17% 정도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텐데 어닝콜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3% 정도의 추가 제조 비용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가 절감이 중요한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신장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자체도 저렴하지만 신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전기 비용이 가장 저렴한 편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일본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 커브상 다초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 앞쪽에 아마 통웨이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램프업을 통해서 캠파를 높여감에 따라 다초가 현재 앞으로 한 이 정도 이상 코스트 커브상에 위치할 것임을 알 수 있죠. 다초의 코스트 커브 기록을 보더라도 쭉 내려가고 있고 이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더욱더 저렴하게 지방정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것들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슈를 정리함에 따라 주주분들은 신경 쓰실 내용이 아마 로스캐피탈의 루머였을 때 같은데 당시 신장성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 로스캐피탈 쪽에서 퍼뜨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폴리실리콘 규제는 태양광 공급망 전체의 위기를 만들게 될 뿐더러 가장 싼 블럭의 밑에 코스트 커브상 가장 밑 블럭을 빼게 되면 태양광 평균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글로벌리한 타격을 입고 중국만 저렴한 태양력을 공급받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게 보고 있지 않으나 발현이 되더라도 지금의 중국 내의 이제 도메스틱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현이 되더라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닝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4분기에는 또 한 번의 원가 절감을 보게 될 거란 점이죠. 시스템 안정성이나 제조 효율성, 생산 비용 및 제품 품질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 이제는 완전한 디지털 제조 시스템으로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에 들어섰기 때문에 4분기에는 지금의 18,400톤 정도보다 더 많은 19,500에서 25,500톤 정도를 생산함에 따라 3%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위안화 자체가 달러화에 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임에 따라 대략 7% 정도의 이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비 페이즈죠. 원래는 35,000톤 정도의 캐파 램프업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한 4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초 뉴에너지에는 자회사가 있죠. 신장 다초. 이것을 커창반에 IPO 하게 되는데 커창반은 중국의 혁신 기업들 모음으로 아마 이제 뭐 편견 없이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 분들은 커창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를 통해서 조달한 금액으로
4B 페이지 공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설계도 끝났고 주요 장비들의 비딩 시스템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CEO는 4B 페이즈 4만 톤 정도 급은 2022년 1분기쯤에 이제 풀 캐파를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대략 현재는 15% 정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한 번 더 뛰어넘게 되는 시간을 가질 뿐더러 2022년에는 15만 톤 정도의 캐파를 가지게 될 거란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초 3분기 실적 발표와 앞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다초가 컨센보다 약간 낮게 나온 점은 있지만 아직 뭐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워낙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높아진 측면이 있었어서 지금은 펀더멘탈상을 얘기하긴 좀 이르지 않을까? 큰 상관은 없는 그런 분위기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